검단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은선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신사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 표준 문제, 발전 문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표준 문제, 발전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가지고 있는 교과서 19쪽에서 20쪽을 펴고 문제를 따라오면 되고요. 자, 선생님은 문제를 풀기 전에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개념을 정리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표준 문제 5번에서는요.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그 전에 우리 다항식과 관련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항식이란 정의는 자, 숫자나 문자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는 숫자는 5와 1이라는 숫자의 곱이고요. 자, 3x라고 하는 식은 숫자 3과 문자 x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같은 원리로 5x제곱 y는 5라는 숫자와 xy라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형태의 식들을 우리가 모두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란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x는 1이라는 단항식과 3x라는 단항식의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식 자체를 우리가 다항식이라 하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식도 빼기 기호가 있지만 x 3y 마이너스 4x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단항식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식도 다항식의 예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라고 하는 숫자 우리 방금 단항식이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다항식의 정의가 단항식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다항식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항식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그 안에는 덧셈으로 연결되지 않고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3이라던가 마이너스 x라던가 5xy라던가 이런 식으로 곱으로만 이루어진 단항식들이 모여 있고 이런 단항식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식들이 모여서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된답니다. 자, 세 번째로 항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보면 5x제곱 y 빼기 2x 플러스 1에서 항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자, 5x제곱 y라는 항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x라는 항, 마지막으로 1이라는 항,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고요. 따라서 항의 개수는 총 3개인 다항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자, 항에서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라고 하는 항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가 x니까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3x 제곱에서 x 제곱이라는 문자의 개수는 3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5xy에서 y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가 y죠. 그러면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면은 y의 개수는 누가 되냐면 5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게, 자, 우리가 보통 개수라고 하는 거를 문자 앞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개수와 숫자는 절대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알다시피 y라고 하는 문자의 개수는 5x, 다시 말해서 5라는 숫자 말고 x라는 문자도 포함을 했죠. 자, 그래서 개수는 반드시 숫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예처럼 문자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와 숫자는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자, 항의 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주어진 항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x 제곱 y라고 하는 항은 x에 대해서는 x라는 문자가 지금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2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x에 관해서는 2차식으로 볼 수 있고요. y라는 문자는 한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1차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여섯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차수는요. 다항식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곱해진 최고 개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바로 보죠. 자, 2x제곱 y 플러스 x 플러스 1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다항식은 전부 항이 3개로 구성이 되죠. 자, 첫 번째 항은 x라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2번 곱해져 있죠. 자, 두 번째 항은 x에 관해서 문자가 한 번 곱해져 있고요. 마지막 1이라고 하는 항은 x라는 문자가 한 번도 곱해져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는 x인데 x가 곱해진 최고 개수는 현재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다항식은 x에 관해서는 몇 차식으로 볼 수 있냐면 2차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식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y에 대해서는 몇 차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에서 첫 번째 항은 y라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죠? 한 번 곱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y라는 문자가 한 번도 곱해져 있지 않네요. 자, 따라서 총 3개의 항 중에서 y라는 문자는 한 번 곱해진 게 가장 많이 곱해진 개수이므로 이 다항식은 y에 관해서는 1차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상수항이란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하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x 플러스 5y 플러스 3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x를 포함하지 않은 항을 찾아야 하죠. 자, 그러면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표시를 하면은 지금 쌤이 표시하고 있는 5y 플러스 3이 되죠. 자,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에서 x에 대한 상수항은 5y 플러스 3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보통 상수항을 숫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상수항은 숫자와 절대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왜? 방금처럼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어때? y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숫자랑 상수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꼭 챙겨가시고요. 자, 8번째. 자, 동류항. 자,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부류의 항이라는 건데요.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류항이란 주목하는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x랑 3x 제곱은 첫 번째는 x에 관한 1차 항이고 두 번째는 x에 관한 2차 항이죠. 자, 주목하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니까 얘네 둘은 서로 동류항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x제곱과 3x제곱을 x에 관해서 똑같이 2차 항으로 동일하므로 이런 경우는 x에 관한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개념을 보죠. 자,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수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가 되도록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림 차순 방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차수가 내려가도록 정리한다는 거고, 반대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가 되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오름 차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1 더하기 3x 더하기 4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차수가 점점 x에 관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오름 차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은요. 자, 중학교 때와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3x 제곱과 5x 제곱. 자, 동류항일 때는 어때요? 개수끼리 더해서 계산하면 8x 제곱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똑같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 B를 구하여라. 네모 상자에 다항식 A, B를 이용해서 두 가지 식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뺐더니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됐고, A라는 다항식의 2배, B라는 다항식의 3배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5x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A, B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학교 때 A, B를 문자로 생각하면 두 문자에 관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었잖아요. 자,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편의상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B라고 하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기 때문에 자, 먼저 기억이라는 식의 양변에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a-3b는 9x 세제곱. 자, 3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15x인데요. 자,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쓸 때 지금 현재 x에 관해서 3차, 1차 상수항은 있지만 2차 항은 없죠. 자, 그러면 2차 항 자리를 비워두고 쓰면은 나중에 세로로 계산할 때 조금 편해집니다. 자, 마저 쓰면 5의 3배 15가 되죠. 자, 니은의 식을 그대로 쓰면 2a 플러스 3b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5x가 됩니다. 자, b라고 하는 항을 소거하고 싶기 때문에 양변을 더해주면요. 좌변에서는 b가 소거가 되고 5a가 남고요. 자, 우변은 세로로 더할 때 우리가 이미 여기 칸을 띄워놨기 때문에 세로로 계산할 때 동류항끼리 바로 처리할 수 있죠. 자, x세제곱 동류항 처리하면 10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자, x항 동류항 처리하면 소거가 되고요. 마지막 상수항 15만 남네요. a 앞에 개수 5로 양변을 나눠줬더니 a라고 하는 다항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다 라는 다항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b라는 다항식을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억이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a에서 b라는 다항식을 뺐더니 오른쪽 3x 세제곱 빼기 5x 플러스 5가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다항식은 결국 a라는 다항식에서 3x 세제곱 빼기 5x 플러스 5를 빼준 것과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b는 자, a 대신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쪽 부분은 전부 다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부호 바꾸면 플러스 5x 플러스 5도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동류항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맞췄습니다. 자, 그대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라는 결과가 나오죠. 네, 따라서 자, b라고 하는 다항식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2. 자, 이래서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3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같이 볼게요. 4x제곱 빼기 x 플러스 a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을 전개한다는 거는 자,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항을 하나 기준을 잡고 하나씩 분배해 가면서 식을 정리하는 게 전개를 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x제곱의 개수에 관한 정보만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괄호가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x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괄호에서 만약에 x에 관한 2차 항이 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x에 관한 상수항이 와줘야 둘이 곱했을 때 x제곱항이 생기겠죠. 자, 만약에 왼쪽에 있는 괄호에서 x에 관한 1차 항이 왔다면 오른쪽 괄호에서도 x에 관한 1차 항이 와줘야 결국 곱했을 때 x에 관한 2차 항이 될 거고 같은 원리로 왼쪽 괄호에서 x에 관한 상수항이 왔다면 오른쪽 괄호에서 x에 관한 2차 항이 와줘야 x제곱의 개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에 관한 2차 항은 누굽니까? 4x제곱과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7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28x제곱. 1차 항 두 개를 곱한다는 거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x,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자, 왼쪽 괄호에서 상수항은 a, 오른쪽 괄호에서 2차 항은 x제곱이니 계산하면 a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항 3개가 동류항이므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8x제곱, 마이너스 x제곱, ax제곱을 더하면 되고요. x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9 플러스 a의 x제곱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x제곱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파란색 부분이 x제곱의 개수인데 그게 마이너스 23이 되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9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3이니까 상수 a는 결국 얼마일 수밖에 없나요?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6이 됩니다. 이제 표준 문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를 이용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를 보죠. 자,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한번 네모에 알맞은 식을 써 넣어라.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식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말 그대로 곱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공식이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나와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다항식이 2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고 분배를 하면 a제곱 플러스 ab. 자, b를 기준을 잡고 분배를 하면 마찬가지로 ab 플러스 b제곱이 나와서 정리를 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매번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어떤 특별한 형태의 곱셈에 대해서는 매번 분배하지 않고 공식화해서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곱셈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공식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자, 이거 쌤이 팁을 주자면 a, b로 막 외우지 말고 구조를 봐야 돼.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구조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곱셈 공식 a 빼기 b의 제곱도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인데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자, 이거 이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끼리 같고요.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죠. 자, 이런 형태의 공식이 그렇지. 우리가 이걸 합차 공식이라 하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게 결과가 되더라. 자, 3번 특히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 처음에 x가 곱해지면 x제곱항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x에 관한 1차항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끼리 분배를 했을 때 x에 관한 1차항이 생기니까 개수는 누가 됩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a, b 이렇게 둘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상수항을 적어보면 a, b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항은 검정색 동그라미끼리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개수는 ac가 되고 x제곱. x항은 빨간색 표시하는 아이들끼리 분배를 했을 때 x에 관한 1차항이 만들어지니까 a랑 d를 곱하고 b랑 c를 곱해서 x의 개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b랑 d가 만나서 상수항이 될 테니까 플러스 bd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공식 5개를 배웠었고요. 특히 1, 2, 3번 공식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다항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 넣어라 라고 했어요. 자,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 두 번째를 보면 A랑 C랑 먼저 만나도록 순서를 바꿨어요. 첫 번째도 보면은 A 더하기 C를 먼저 쓰고 B 더하기 D.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괄호에서도 A 더하기 C를 데려온다면, 자, 여기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묶여 와야 하고,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누가 오는 거죠? B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D, C 플러스 B 더하기 D, 그리고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더하기 D가 두 번째 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형태를 보세요. A 더하기 C 앞에 같죠? B 더하기 D 뒤에 똑같죠? 자, 그리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무슨 공식이죠? 그렇죠. 합차 공식을 씁니다. 자, 합차 공식을 쓰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두 번째 가로에 들어가는 게 누가 됩니까? B 더하기 D의 제곱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전개하면 되죠.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자, 뒤에 거 전개하면 B제곱 플러스 2BD 플러스 D제곱.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D 마이너스 D제곱이 됩니다. 자, 뭐 이대로 둬도 되고요. 뭐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D제곱에 2AC 마이너스 2BD 뭐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꾸면 조금 더 문자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